요즘 4차 산업혁명 시기라고 하죠. 하지만 각각의 산업혁명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계신 분이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 인류 산업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산업혁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각각의 산업혁명과 그에 얽힌 근현대사를 함께 보시죠. 산업혁명 설명에 들어가기 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바로 신석기 혁명입니다. 신석기 혁명은 사실 산업혁명은 아니고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농업혁명인데요.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며 한 장소에 정착하는 정주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는 부우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게 됨으로써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어 살게 되었으며 먹을 것이 풍족해지자 인구수가 증가하였죠. 인류는 석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며 기술의 발전을 이어나갔고 토기를 사용하여 곡식을 저장하고 배틀을 사용하여 옷을 짜며 의식주 기본적인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된 인류에게 인류 역사를 바꾼 세 가지 중요한 발명품이 발명되는데요. 첫 번째 화약입니다. 화약은 9세기 중국에서 발명된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화약은 무기로 사용되며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활용되며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원래 풍수지리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정되며 정확한 발명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나침반의 발명은 뱃사람들이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고 바다를 통한 교역이 늘어나 인류사 제2막 대항해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쇄술의 발명입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명은 지식의 누적을 가속화시켰으며 기존 수도원에서 지식을 독점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보와 지식의 보급을 야기하였습니다. 인쇄술 발명 이전에는 책을 모두 손으로 필사해서 전파했기 때문에 그 수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으나 인쇄술의 발명 이후 책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였죠. 책의 보급을 통한 지식의 보편화는 르네상스에 영향을 끼치며 인류 문화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산업혁명 이전 농사와 정주생활을 통해 부가 누적되었으며 기술의 발전으로 삶이 윤택하게 변화하였다고 하였는데 부의 축적과 기술의 발전은 산업혁명의 두 가지 필요 조건입니다. 하지만 혁명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산업혁명은 부의 축적, 기술의 발전, 사회 조직의 변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으로 1760년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유럽 대륙 각지에 영향을 끼쳤고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유럽은 생산기술의 혁신과 사회조직의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수공업 작업장이 기계 설비에 의한 공장으로 대체되었으며 기존의 계급 사회가 타파되고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새로운 사회 계급이 나타났고 이로 인하여 자본주의 경제가 확립되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 당시 핵심 자원은 석탄으로 석탄은 연료로 사용됨과 동시에 철제련 단계에 사용되기 시작하며 제철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초래하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부가 영국으로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은 17세기 초 아메리카 식민지 건설을 시작으로 해외 식민지 개척을 통해 부를 축적했는데요. 대영 제국의 최전성기 영토는 무려 전세계 육지 면적의 4분의 1에 달하였고 세계 인구의 6분의 1을 보유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부의 축적은 기술의 발전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영국에서 일어난 방적기계의 개량이 발단이 되어 산업혁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적기계의 개량은 영국의 섬유산업의 거대화를 야기하였으며 수공업 생산체제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제임스 와트는 개선된 증기기관을 발명했는데요. 증기기관은 산업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능률적인 반자동화 공장의 빠른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 변화는 대중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하였는데요. 1811년 영국의 섬유공업지대에서 반자본주의 운동인 러다이트 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이란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잃은 영국의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한 운동인데요. 실업의 원인을 기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은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정치구조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존의 귀족 지배체제가 무너지고 자본가와 노동자로 새로운 계급 분화가 형성되자 신흥 부르주아 계급은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본가들에 이어 노동자들도 선거권을 요구하는 차티스트 운동이 1838년에서 1848년 사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련의 규제가 폐지되면서 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기반이 다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고 어린아이들마저 공장에서 일을 하며 노동자 계급은 자본가 계급에 의하여 착취당하였는데요. 이는 칼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이론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며 사회주의 사상은 이후 냉전 시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편 생산체제를 갖춘 유럽은 생산한 재화를 소비해줄 수요자가 필요했는데요. 유럽 대륙의 시민들만으로는 급격히 증가하는 재화를 모두 소비할 수 없었고 서구 열강의 해외로의 진출이 더욱 가속화되어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제국주의 시대는 자본주의의 최후 단계라고 불리며 자본의 수출이 특히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서구 열강은 식민지를 통해 급격히 증가한 재화를 수출하였으며 식민지의 자원을 침탈해 제국주의 국가의 부를 증식시켰습니다. 19세기 말 제국주의 세력의 부의 축적은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혁명인 2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1차 산업혁명의 주도국가가 영국이었다면 2차 산업혁명의 주도국가는 독일과 미국이었는데요. 1차 산업혁명 당시 독일은 통일국가가 아니었으며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발발하는 등 두 국가는 정치적 혼란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독일은 주로 아프리카 지역으로 식민지 정책을 펼쳤으며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화하여 두 국가는 제국주의 세력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후 자본을 축적한 독일과 미국이 중심이 되어 화학과 철강 그리고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2차 산업혁명 시기는 대발명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많은 발명품들이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솔린과 디젤을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이 개발되었으며 전화와 라디오,
그리고 전신 등 통신 수단이 발명되었습니다. 인공염료가 개발되어 다양한 색상의 의류와 기계에 사용될 수도 있었죠. 직류를 주장한 토머스 에디슨과 교류를 주장한 니콜라 테슬라 간의 전류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전기의 본격적인 사용이 개시되어 전기는 공장의 동력원이 되었습니다. 한편 농업 분야에서는 트랙터와 콤바인이 개발되어 적은 노동을 투입하고도 다량의 농작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기에 이르러 만성적인 식량난 해소를 위한 해결 방법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1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이 석탄이었다면 2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은 석유였는데요. 2차 산업혁명 당시 미국의 석유왕 존 록펠러는 정유사업을 통해 인류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록펠러는 등유램프를 통하여 밤을 낮처럼 밝혀주어 인간의 생활시간을 비약적으로 늘려주었죠. 록펠러 이외에도 미국의 대부흥시대를 연 각 산업의 왕들이 있는데요. 철도왕 코넬리어스 벤더빌트는 철도로 미국을 하나로 연결하여 교통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강철을 대량 생산해 미국 도시의 모습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왕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의 도입을 통해 자동차 대량 생산을 이뤄냈죠. 이렇듯 2차 산업혁명은 과학적인 발전에 힘입어 태동하게 되었으며 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 대륙이 황폐화되자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유럽에서 전쟁 특수를 누린 미국으로 점차 이동한 것이죠. 그러나 노동자의 삶은 여전히 열악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하루에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평균 100명에 달하였고,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에서 18시간의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마치 인간이 기계 부품의 일부처럼 사용된 것이죠. 심지어 노동자의 보수가 적었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확대되었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대항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2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자원의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단적인 사례가 바로 런던에서 발생한 그레이트 스모그 현상인데요. 그레이트 스모그 사건은 1만 명 이상이 사망한 사상 최악의 대기 오염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의 발전은 기업 경영 방식의 변화를 야기하였다는 점입니다. 프레더릭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법을 창안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대 능률을 올리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노동자의 과업 설정과 과업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1914년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 1일 5달러와 1일 8시간 노동이라는 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5달러가 적어 보이지만 물가를 반영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25달러이며 하나로 16만 원에 해당하는 거금입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당인 셈이죠. 헨리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해 분업의 효율을 극대화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의 메이어 교수가 주축이 되어 수행된 호손 실험은 인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호손 실험은 노동자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요. 노동자들이 관찰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행동이 변화하며 일시적으로 효율이 상승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인간은 기계와 같은 부속품이 아니며 기업의 생산성에 노동자의 정서적 요건도 중요하다는 사실이 도출되었죠. 최소 비용과 최대 효율을 추구하며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부정되고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죠. 이로 인해 근로자, 즉 사람이 기업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시킬 학문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을 이룩한 인류는 전례 없는 풍요를 맞이하였지만 3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은 고된 위기의 시대 그 자체였습니다. 2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재화는 과잉 생산되었으나 구매력이 저하되어 과잉 공급된 재화를 시장이 소화할 수 없었고, 그 결과 뉴욕 증권시장의 월스트리트 주가 대폭락을 시작으로 대공황이 발생하였습니다. 1929년 시작된 대공황은 20세기 미국 역사상 가장 긴 경제 위기였습니다.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는 유효 수요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수요 창출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주장하였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통해 미국은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으나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전 세계는 전쟁터로 변화합니다. 인류가 쌓은 풍요는 물거품이 되었고 산업혁명을 위한 부의 축적은 불가능했습니다. 1945년 전쟁이 종식된 이후에는 냉전 시대가 시작되어 세계가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으로 양분되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항상 핵전쟁의 위협이 존재하여 인류 멸망의 시계가 자정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한편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국의 전쟁이 수차례 발생하였고, 제4차 중동 전쟁 당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원유 가격 인상과 생산량 감산을 통해 석유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자 국제적인 오일 쇼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 전체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물가와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습니다. 석유 파동으로 인해 오펙은 원유 가격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고, 세계의 불을 흡수한 중동 산유국들은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룩합니다. 이때 한국 건설사들도 중동에 진출하여 건설 붐에 참여했는데요. 이 시점부터 중동이 잘 산다는 이미지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세계 경제의 주도권이 미국에서 일본과 독일 등 제조업 강국으로 잠시 넘어간 시기가 있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 이후 미국의 포드사가 자동차 시장을 장악했으나 1970년대에 이르러 일본과 독일의 자동차는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버블 경제는 한때 미국을 앞서기까지 했죠. 하지만 가만히 보고 있을 미국이 아니죠. 1985년 9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서독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관과 중앙은 행장들이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모여 달러화 가치를 내리고 엔화 가치를 올리겠다는 합의를 해요.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로 허덕이니까 달러를 싸게 만들어서 무역수지를 개선하겠다는 건데, 환율 조작은 글린궁 피파 관세라고 불리며 주변 교역국을 가난하게 만들고 자기 나라는 부유하게 만든다고 비판받거든요. 근데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일본을 압박해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낸 거죠. 이 플라자 합의가 일본 버블 경제 붕괴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합의였던 셈이죠.
플라자 합의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재기를 꿈꾸던 미국에게 뜻밖의 사건이 찾아오니 바로 1991년 소련의 붕괴입니다. 양극 체제가 붕괴되고 미국이 세계의 리더로 우뚝 서게 된 거죠. 미국이 하나의 축으로 부상하자 미국 주도로 세계화 시대가 개막하였고 미국은 신자유주의 경제를 토대로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을 주장하였습니다. 시장 개방을 통해 전 세계의 부가 미국에 몰리게 되자 비로소 산업혁명이 발생할 조건이 충족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3차 산업혁명이 발생하게 됩니다.